안녕하세요. 상담일기입니다. 오늘은 관계에 집착하는 사람의 심리적 특징과 원인에 의한 후속 내용으로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관계 집착을 극복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앞서 이전 영상 관계에 집착하는 사람의 원인과 특징에 대한 요약과 보충 설명이 필요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관계 집착의 원인은 버려졌던 경험 혹은 버려짐과 유사한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버려짐에 대한 경험은 이후 관계에서도 다시 버려질 거다 라는 불안을 느끼게 만들고 동시에 과거 애착 대상에게 원했으나 얻지 못한 결핍감을 현재 대상에게 채우려 하는 의존 욕구를 가지게 합니다. 버려질 것이라는 불안감은 정서적 고통과 함께 두 가지 관계상의 큰 문제를 유발합니다. 첫 번째로 감정을 억압해서 애착 대상과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할 수 없도록 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버려질 것이라는 믿음 안에는 애착 대상과 친밀해지는 것을 가로막아 이후 상대와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느끼게 될 심리적 충격을 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현재 애착 대상과의 관계가 무미건조하고 답답하고 멀게만 느껴지고 반대로 긍정적인 감정이나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서적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의 차갑고 무심하고 이기적인 성격 탓이라며 원망하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버려질 것이라는 믿음은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방향, 즉 관계를 파기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들은 관계가 유지될 때 버려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에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계를 파괴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관계가 파괴될 만한 이유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상대의 사소한 잘못을 확대하고 비난해서 관계의 파괴를 유도합니다. 다음으로는 의존 욕구로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존 욕구는 환상과 집착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환상은 애착 대상을 엄마처럼 여기고 자신을 돌봄받는 아기처럼 여기는 무의식적 작용입니다. 따라서 엄마가 아기의 필요를 본능처럼 알아차리고 채워주듯이 현재의 애착 대상이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차리고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기에 기대는 실망으로 변하고 상대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환상이 엄마가 아기에게 했던 모습으로 만들어진 거라면 집착은 아기가 엄마에게 했던 모습입니다. 아기에게 엄마의 관계는 인격적 상호작용이 필요하지 않으며 엄마의 개별성을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기에게 엄마와의 관계는 오직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엄마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관계입니다. 이처럼 집착은 애착 대상과의 인격적 상호작용이나 상대방의 개별성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감정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상대와 함께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가 끊임없이 해줘야만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며 상대를 원망합니다. 관계 집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버려짐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애착 대상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진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은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이며 혈연조차도 죽음을 통해 단절을 경험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자신이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런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선 개인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환경적인 부분은 관계 영역을 넓히는 것입니다. 관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관계할 때 1대1의 특수한 관계에만 집중하고 그 상대로부터 모든 것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으며 그러한 요구는 서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친밀감, 신뢰감, 연대감 등 풍부한 감정적 교류를 통해 자신이 타인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이 원한다면 수많은 관계에 소속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언제든지 건강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개인적인 부분으로는 앞에 언급한 버려짐으로 인한 불안, 의존 욕구로 인한 역기능적인 관계 방법들을 바꾸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의 억압을 해결해야 됩니다. 감정의 억압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교류를 가로막아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없게 합니다. 나는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믿음의 바탕에는 사람들과의 정서적 유대감이 기본 전제입니다. 따라서 억압된 감정의 해결 없이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억압된 감정의 해결을 위해선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인식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수시로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를 떠올리는 연습을 하세요. 하나의 감정에서 여러 가지 감정으로 확대해 나가세요. 그리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세요. 그 감정이 기쁨, 즐거움과 같은 기분 좋은 감정들이라면 그것을 더 확장하고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떠올려 보세요. 반대로 슬픔, 불안, 분노와 같은 감정이라면 먼저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이 감정의 원인이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 때문이라는 것을 떠올리고 자기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자신을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쓰다듬어 주세요. 자신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감정의 억압이 지금까지 너무 심했다면 생각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몸의 감각을 인식하는 연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산책하러 나가서 몸에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 느껴지는 묵직함,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피부에 주는 산뜻함, 걷기 위해 움직이는 근육의 움직임, 심장의 두근거림과 길게 내쉬는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신체 감각의 인식은 운동을 통해 체력이 발달할수록 인식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더욱이 운동은 자신감을 높여주고 뇌 기능을 향상해 우울과 불안을 낮추는 근본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감정인식 훈련과 더불어 필요한 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입니다. 관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상대에게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차려주고 그것을 채워주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누구도 말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말한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하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모르는 것이 당연하고 대화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방법입니다. 대화 이해의 방법으로는 서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대화를 통해서만 서로를 알 수 있습니다.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상대에게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 표현은 구체적일수록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말할 대상이 없을 때는 스스로 원하는 것을 말해보세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내가 느낀 것들, 그리고 원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일기로 작성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받기만 하는 관계는 주는 쪽을 지치게 만들고 받는 쪽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좋아하며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 자체에서 만족하고 행복함을 느껴야 합니다. 상대의 노력을 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모습인 것이 당연합니다. 상대의 노력 자체에 만족하세요. 그리고 상대를 위해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하세요.